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2021년형 현대자동차 코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미디어 시승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시승한 차량은 특별히 N라인 모델입니다. N라인 모델은요, 기본 모델인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N라인 전용 드레스업 패키지가 장착된 모델인데요. 잠시 후에 차를 세워놓고 외장과 인테리어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약하자면 전면, 후면에 N라인 범퍼, 그리고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테리어에서는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레버 등의 N라인 전용 부품이 장착됩니다. 또 좌석에 붉은색 스티치와 일렬 좌석 등판 쪽에 N 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전 차량에 주의하세요.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을 살펴보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차량에는 기본 모델인 1.6 가솔린 터보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가솔린 엔진은 7단 DCT에 물려 6000rpm에서 최고 출력 198마력, 그리고 1600에서 4500rpm 사이에서 27.0kg의 힘을 발휘합니다. 제원을 살펴보면 최고 출력이 기존 대비 커졌어요. 일반적으로 이 급의 소형 SUV들은 최고 출력이 160마력대 후반에서 170마력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신형 코나는 198마력으로 거의 200마력에 달해요. 경쟁차들보다 20마력 이상 높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리터당 13.9km를 달려요. 커진 출력 대비 연비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이건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스마트 스트림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만의 독특한 기술인 CVVD, 이건 밸브가 열리는 시간, 길이, 높낮이 같은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비롯한 많은 스마트 스트림 기술이 적용돼서 엔진 출력은 높아졌지만 연비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형 코나는 외관이 좀 달라졌지만 플랫폼과 셰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차량의 재원, 예를 들면 크기, 이런 것들이 동일해요.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도 기존과 흡사한 점이 있는데요. 코나의 단점이었던 다소 시끄러운 실내와 통통거리는 승차감은 그대로고요. 다만 N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 또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스프링이 일반형보다 10mm가량 짧은 스포츠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차체가 조금 낮은데요, 이에 따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 자체가 기본형보다는 조금 딱딱한 편이어서 통통거리는 느낌이 더 심합니다. 대신 고속으로 달리면서 선회를 할 때 롤링이라고 그러죠. 낭창낭창한 느낌은 조금 잡아줘요. 그리고 스포츠 캘리퍼와 그에 따른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서 제동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몰아보면 눈에 띌 정도의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승차감과 주행질감 차이는 앞으로 장기 시승에서 1.6 가솔린 터보 차량을 타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이전 가솔린 터보 차량과 비교해보면 N라인 모델의 승차감이 조금 더 거친 듯 느껴집니다. 우와, 가속력 괜찮네요. 엔진 소리가 요란해서 그렇지 가속력은 1.6L 엔진치고는 괜찮습니다. 브레이크는 차량의 출력 대비 다소 아쉽지만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보다는 조금 더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신형 코나 N라인의 외부 특징, 외장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인상이 많이 다르죠? 기존처럼 스플릿 램프 시스템을 쓰긴 하지만
위쪽에 DRL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쭉 잡아 느린 느낌이 있고요. 전반적인 형상은 기존 코나의 느낌보다는 포르쉐의 마칸 같은 스포츠 형태의 SUV 그런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전조등은 기존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모양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앞뒤로 약간 늘려졌어요. 조금 더 날렵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눈 밑에 검은색 액센트와 스포티한 구조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에어로 다이나믹 구조들도 들어갔어요. 그 옆쪽에 전륜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는 에어 브리더가 있는데요. 이건 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에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다만 모양이 달라요. N9은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 구조로 서라운드를 살짝 주면서 좀 더 공기 역학적으로 우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도 조금 더 역동적인 형태로 바뀌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본적으로 메쉬 형태고요. 세부적으로 패턴이 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N9 배지가 달려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전체 형상을 보면 기존 코나의 헥사고날 라디에이터 그릴을 반쪽에서 서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인데요. 위쪽 부분만 살펴보면 현재 유행하는 전조등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택한 셈인데요. 다만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조등을 싸고 있는 서라운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3개의 줄이 있잖아요. 이건 이전 코나에 있던 장식 선을 3개로 분할한 겁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에어 인테이크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막혀있는 장식품입니다. 측면을 보시면 기본 모델과 다르게 클레이딩이 제거되고요. 바디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 모델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합성 수지가 아니라 금속 질감의 회색 도장이 되어 있는데요. N9은 좀 더 스포티한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클레딩을 제거했습니다. 이 차에 달려있는 휠은 18인치인데요. N9 전용입니다. 도 아래쪽에 있던 클레딩과 가니쉬가 사라졌습니다. 가니쉬가 있던 자리는 남아있어요. 잘 보시면 외부 패널이 접혀 있어서 기존에 가니쉬가 있던 자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바디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얇은 금속 가니쉬를 대서 측면에 액센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바디 컬러로 적용되어 있고요. 펜더에 N9 배지 한 번 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륜 휠하우스에 있던 클레딩 역시 바디 컬러로 바뀌었고요. 후면부 인상도 다소 달라졌는데 기본적으로는 램프 시스템의 위치나 크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램프 안쪽에 그래픽이 달라졌습니다. 머플러는 싱글 트윈입니다. 자, 이렇게 신형 코나 N9의 외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바퀴 안쪽에 실제로 주행 질감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나 N9에는요, 기본 모델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보다 10mm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스포츠 스프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를 몰아보면 기본 모델과 살짝 달라요. 게다가 이 스포츠 스프링은 기본 스프링 부품보다 딱딱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성이 기본 모델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거친 면이 있습니다. 신형 코나 N9의 실내는 기본적으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형태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N9 전용의 패키지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좌석 N9 시트입니다. 등 쪽에 N 로고가 자수되어 있고요. 붉은색 스티치와 붉은색 파이핑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9 스티어링 휠입니다. 시트와 동일하게 붉은색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N 엠블렘이 박혀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은 단순히 모양만 이런 게 아니고 사용해보면 기본 모델들보다 묵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일한 송풍구 디자인이지만 붉은색 액센트가 들어가 있고요. 7단 DCT의 변속기 UI도 N9용 레버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나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로 확장됐습니다. 다만 클러스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1열 보조석에 워크인 스위치가 적용됐고요. 2열 역시 기본 모델과 동일한 형태 그리고 동일한 편의사항이 적용됐지만 붉은색 스티치와 붉은색 파이핑으로 마감된 것이 다릅니다.
오늘 타본 코나의 외장 컬러는 특별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이브인 제주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 타본 코나 N9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흥미롭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